결혼 혼수하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센스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선물이라고 하면 한국의 도자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을 준비한다 하면 여성들에게 필수 혼수 아이템은 단연 도자기 홈세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1인 가구가 늘고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람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간식과 티타임까지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도 도자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도자기라고 하면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를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이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반한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도구를 통해 도자기를 훔쳐가고 한국의 도자기공들을 일본으로 납치하듯이 데려갔는데요. 거기에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거기에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도자기 산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이 탐낼 정도로 아름다움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도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는 것인가 싶었는데요.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도자기 산업이 전 세계 고급 도자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교황청, 미국 백악관,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왕실이 지정한 공식 납품 업체가 될 정도로 그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계 리서치 회사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도자기 시장의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8.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자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서구권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도자기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결혼할 때면 그릇을 장만해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영국과 스웨덴 왕실은 공주와 왕자가 결혼할 때면 꼭 도자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영국과 독일, 일본, 중국이 세계 도자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국이 좀처럼 비집고 들어가긴 어려웠는데요. 거기에 도자기를 대체하는 플라스틱이 등장하며 한국의 도자기 산업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한국도자기였습니다. 도자기의 사전적 의미는 흙을 빚어 높은 온도의 불에서 구워낸 그릇이나 장식물로 도기, 자기, 사기 등 모든 질그릇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이 한국 도자기는 청자나 백자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찻잔이나 그릇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한국 도자기 덕분에 과거 찬란했던 한국 도자 산업의 명맥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한국 도자기에서 소외뼈가루가 무려 50% 이상이나 들어간 본차이나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본차이나는 얇은 두께와 매끈하면서도 밝은 표면, 청아한 소리가 특징인 명품 도자기입니다. 또한 본차이나는 일반 도자기 가격의 10배가 넘는 명품 도자기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본차이나 생산 기술을 갖춘 국가는 극히 드문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 도자기에서만 본차이나 생산이 가능하며 한국 도자기는 화학 고래분이 아닌 천연 고래분을 사용하는 영국 정통 본차이나 생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과거 한국 도자기가 각고의 노력 끝에 영국 기업으로부터 본차이나 생산 방법을 제휴받았지만 이를 몇 단계 발전시켜 고래분을 50%나 함유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고래분 함유량이 25% 이상이기만 해도 본차이나로 인정을 받는데 한국의 본차이나는 무려 50% 이상이기 때문에 본차이나 중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도자기의 명성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도자기도 한때는 애틀란타 국제도자기 박람회에 참가했던 200개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국 도자기는 그때의 굴욕에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회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도자기는 본차이나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데요. 특히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도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냥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장사만 잘 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유럽 왕실에까지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국산 도자기는 점차 명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까지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왕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속 계약을 맺거나 한정판 생산을 의뢰하는 등 한국산 도자기를 마구 사들였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0주년 한정판 기념 도자기에 300년이 넘는 영국 명품 도자기 업체들을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죠.
영국 왕실과 직접 납품 계약을 맺은 기록을 가진 공장도 생겨날 정도였죠. 특히 영국 왕실 납품 경험은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이는 영국 왕실이 전 세계적으로 고급스럽고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는 물건을 사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도자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보석을 박은 프리미엄 본차이나 프라우나를 개발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백악관 로마 교황청 노벨상 만찬에 한국 도자기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 한국 도자기는 그 어느 세계 유명 도자기 회사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경쟁 기업들이 파산하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80년 영국에서 본차이나 기술을 배워왔던 도자기 시장의 후발주자 한국이 이제는 역으로 영국에게 도자기를 수출을 하는 놀라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한국 도자기가 흥미로운 사실은 타 국내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글로벌 기업들이 보통 내수시장 확보 후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순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 도자기는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후에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서양 그릇이 명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터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황실 도자기라고 불리던 로모노소프 찻잔, 영국의 버얼리 그릇, 프랑스의 빌레로이 앤 보우 접시 등 유명 유럽 브랜드는 한국 주부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인식되며 선호됐죠. 최근에는 화려한 색감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르쿠르제 등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도자기 기업들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국내 시장에서 내실 다지기를 하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명품 도자기를 이용해온 서양인들, 특히 유럽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 인정받고 나면 한국 시장은 물론이고 한 번에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모험적이고 멋진 아이디어였죠. 물론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자국의 명품 도자기 브랜드가 가득했던 유럽에서 계속 적자 실적을 면치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역시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답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기술 개발하고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고급,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고요. 오래지 않아 한국산 도자기는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도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산 도자기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영광 못지않게 명품 도자기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즉, 한국산 도자기라는 고유명사가 곧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물론 한국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한국 도자기가 유일하며 한국의 도자기 시장은 세계 도자기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산업 자체가 사라져버릴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나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인 좁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도자기와 같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도자기 기업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뿌듯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것은 단순히 우리 물건을 세계에서 알아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은 뭘 해도 제대로 해낸다는 의지의 민족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죠. 한국산 도자기라는 고유명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국의 도자기를 부흥시키려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